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을 소개하는 우리 훈련기관이 최고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조경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동탄에 소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5년 인증 훈련기관인 강승희 요리실용전문학교 강승희 학교장님을 모셨습니다. 학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학교장님이 교육사업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대부분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실은 원대한 포부가 있었다거나 사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던 거는 아니고, 처음에 시작은 제가 18년 정도 평생교육기관에서 강의를 했었는데요. 출산하고 육아 때문에 20개월 정도 경력이 단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인터뷰를 많이 하고 면접을 많이 하다 보니까 대부분 첫 질문이 강의를 어떻게 잘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애는 어떡하고 라는 질문을 먼저 나오는 거예요. 또 그런 부분도 좀 그랬고, 또 어차피 강의를 할 사람인데 매년 같은 포맷으로 이력서를 쓰게 하고 면접을 보게 하고 이런 형식적인 절차에 조금 지쳐가던 차에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제 수업을 듣고 싶어하는 수강생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공간에 이쪽으로 찾아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은 설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일반 학원 설립과 달리 이렇게 실용전문학교는 설립하는 과정이 되게 쉽지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설립하실 때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맨 처음은 학원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설립 당시에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었는데, 실용전문학교로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물론 그때는 지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셨지만 NCS 기반 훈련을 하기 위해서 각 직종별 훈련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된다거나 또는 직업상담사를 의무고용 채용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준비 단계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강승희 우리 실용전문학교는 보통 그 과정에서 입시반, 창업반, 자격증반, 대회반 등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과 특히 특화훈련인 일반고 위탁훈련 과정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현재 운영 중인 훈련 과정에 대해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강승희 요리 실용전문학교는 음식 서비스, 그다음에 식품 가공, 그다음에 식음료 서비스 이 세 분야에 대해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자제 훈련으로는 주로 성인교육의 계자제 그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훈련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 기관의 이제 가장 대표 과정이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자랑거리이기도 한데, 일반고 특화 훈련이 그 훈련생이 잘 정리되고 안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희 훈련생, 위탁 훈련생들은 저는 그냥 저희 아이들이라고 칭을 하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모집 선발할 때부터 학부모 동행을 함께 한다거나 또는 2월 달에 하는 오리엔테이션도 학부모 동행, 입학식서부터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도 훈련기관, 훈련생, 학부모가 이렇게 3박자를 이루어서 진행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그 위탁훈련생이 진행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안에는 지역사회하고 함께하는 봉사활동, 빵을 만들어서 나누기도 하고, 셰프를 꿈꾸는 아이들은 요리를 만들어서 지역사회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미니 요리 대회인데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편입니다. 또 조금 더 앞서 가다 보면 이제 졸업식 즈음에서는 졸업작품 전시회랑 그 학부모 초대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럴 때도 아이들이 너무 적극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공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크게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저희 기관에 와서 아이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되게 좀 좋습니다. 불행히도 이제 코로나19라는 그런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조금 좀 활동 영역이 좁아지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희 아이들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작년도 인증평가 때 저희 기관의 특성화로 일반고 특화 아이들이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중 팝업 레스토랑을 운영을 하고 그거에 대한 수익금을 가지고 아이들이 직접 서울에 있는 호텔 투어를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보시고 그 인증평가를 나오신 내용 전문가분이
본인이 많이 다녔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 봤다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제가 보람도 좀 느끼고 힘들지만 이 일을 좀 계속해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또 다양한 과정들을 개발하고 승인을 받으시려면 되게 많은 고민이나 이런 기획에서 노력이 필요하셨을 것 같은데 그 과정 개발에 있어서 혹시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나 뭐 특성화된 요소들이 있을까요? 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아요. 길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NCS 기반 훈련을 하다 보니 단기 훈련을 편성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점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방식대로 고전적인 업무 방식을 가져와서 진행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자격증 과정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코로나 전만 해도 과정을 개설을 하고 모집을 하고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실은 승인 부분에 있어도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그 코로나 이후에는 훈련생이 가지고 있는 니즈나 요구사항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그 예전 대비 훈련생 음식 서비스 직종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직종은 자부담 비율이 좀 높아졌어요. 자부담 비율이 50% 이상 높아지다 보니까 훈련생 모집에 좀 상당히 애로점이 많고 그러면 저희가 모집을 잘 하려고 하면 최대한 좀 과정이 짧은 걸로 해서 훈련생 비용이 적게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훈련생 모집이나 그다음 성과 지수, 그다음 나중에 취업까지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좀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면서 하다 보면은 좀 너무 좀 어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5년 우수 훈련 기간을 받기 위해서 엄청 애를 많이 써서 막상 받아보니 5% 싸지더라고요. 5%. 그래서 참 저희도 좀 맥이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을 상쇄할 수 있도록 과정 개발을 하려고 되게 애를 쓰고 반영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만들었던 게 39시간 단기 과정을 좀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 실은 그 과정을 만들었던 계기는 재직 근로자들이 그 주말에만 나와서 수업을 듣기가 좀 어려우니 평일 저녁에 한 2회 정도 자기개발이나 이직이나 전직이나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정을 개설해서 만들어서 나름대로 재직 근로자들한테는 좋은 호응도 얻었고 성과도 좀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과정이 괜찮다 보니까 일반 실업자가 그 과정에 편성에 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재직 근로자 과정임에도 별도로 취업률을 관리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 저희 기관의 성과 지수에 문제가 될 것 같아 가급적이면 실업자, 구직자들은 받지 않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민원이 좀 너무 과하게 발생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또 저희 교직원들이 접수 창구에 있는 상담 직원들이 너무 상처도 좀 많이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내년에 이제 과정을 개발해 놓는 건 약간 좀 흐름을 달리해 봤는데 그거는 11월에 승인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과정은 만들기가 힘들고 또 훈련 기간이 편안하게 운영할 수 있는 과정은 힘들고 그래서 어찌됐든 방향성은 NCS 기반으로 하되 구직자나 재직자나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특히 저희 직종이 음식하고 관련된 직종이기 때문에 트렌드 반영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트렌드 반영이 많이 된 거는 단기 과정으로 그 다음에 자격증 취득이나 꼭 취업할 사람이 배우셔야 될 과정은 장기 과정으로 그리고 그 두 가지 과정을 같이 해야 되는 과정은 융합 과정으로 이를테면 예전으로 치면 향상훈련 과정인데요. 그렇게 과정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강승희 요리실용전문학교가 고용노동부로부터 5년 인증을 받으셨는데요. 혹시 최초 기간 인증을 받으실 때 어려움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도 제가 참 소설한권을 써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2017년도까지 직업훈련을 운영을 하다가 그 2017년도에 현장 인증 평가를 안 받는 바람에 인증 유예가 났었어요. 그래서 2018년부터 저희가 이를테면 쇄신에
그런 기회가 되는 해였는데요. 그때부터 모든 시스템을 LCS 기반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저를 포함한 운영진의 인적 쇄신도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모든 훈련 시설 장비 같은 거를 LCS 기반으로 완전히 세팅을 다시 하고, 특히나 우리 훈련의 중심, 가장 곧 우리 훈련 교사들도 많이 쇄신을 해서 지금은 많이 최적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꾸준한 정비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해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한 해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증유예 받으셨을 때 되게 좀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 맞죠? 어떻게 마음을 다 잡으셨는지. 인증유예를 보고요. 이제 저희가 좀 쇄신을 해야겠다.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직업훈련에 진입을 하려면 훈련 시설 장비서부터 좀 LCS 기반에 맞춰서 세팅을 다시 하고, 그 다음 운영진이나 경영진, 저 또한 예전에 학원 시스템이나 자격증 위주의 과정 운영에 대한 지식을 좀 LCS 과정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직원들 뭐 교육 간다 그러면 무조건 비용 보내서 많이 보내고 비용 줘서 많이 보내고, 저 또한 그때 당시는 거의 100시간 가까이 LCS 교육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피나는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서 조금 더 교육 더 받고 노력하고 좀 뭔가 바뀌어야 될 상황이 있다면 그때그때 대처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5년 인증 받기 위해서 준비하시느라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인증 받으신 지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혹시 5년 인증 훈련 기간이 되고 나서 한번 소감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5년 인증이 된다는 건 정말 제가 강의하고 있는 직종에 음식 서비스 직종에서 5년 인증을 받기는 너무 어려워요. 더군다나 음식 서비스는 취업률이 일반 직종에 비해서 높여서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데, 5년 인증이 났다는 건 진짜 하늘을 날아갈 만큼 기쁜 일이긴 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함께 했던 우리 교직원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 성과 지수를 같이 관리해줬고 그 사람이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기간이 5년 인증이 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함께 했던 직원들한테 순금으로 감사패를 만들어서 전달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모든 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함께 해야 우리가 같이 나갈 수 있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제 직원들께 감사하다고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3년 연속으로 이수자 평가를 A등급을 받으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이게 받기가 쉬운 건 아닌데 혹시 A등급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2020년 이전에는 현장 평가를 반드시 받아서 이수자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는 실은 자격증 과정의 경우 자격증 취득률로 이수자 평가 등급이 나오는 걸로 조금 개선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자격증 과정 운영을 많이 하다 보니까 특히나 저희 대표 과정인 위탁훈련 과정의 자격증 취득률이 90에서 한 95%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이수자 평가를 해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탁훈련 과정이나 성인 실업자 과정이나 그렇게 80~90%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노련한 훈련 교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성과를 내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 훈련 교사들의 그런 노련함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제 이수자 평가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훈련생이 배우고자 하는 의지, 꼭 해야겠다는 의지하고 플러스 열정이 가득하고 노련한 훈련교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이수자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 직종 같은 경우는 식음료 서비스의 바리스타 분야가 일반 이수자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꾸준히 받고 있는데,
물론 잘하는 기관은 잘해서 A등급도 받겠지만 저희 기관은 실은 A등급을 한 번도 받지 못했어요. 신분여 쪽에서는. 평가위원이 매년 같은 분이 오시기도 해요. 그리고 같은 피드백을 받기도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저희 훈련기관 입장으로 첫 번째 샘플 평가에 대한 기준이 각자 내용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견해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올해는 와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가셨는데 내년에는 똑같은 과정에 다른 의견을 주시고 그 다음에는 똑같은 분이 또 다른 의견을 주십니다. 그러면 저희 훈련기관은 어떤 기준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지 좀 난감할 때도 많고, 또 저희 훈련기관은 바리스타 2급 자격과정이라는 제일 기초과정을 가지고 이수자 평가를 받는데요. 기초과정이고 그 NCS 등급도 좀 낮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고단위 마스터 아래 정도 위치 수준에서 샘플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내년에는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이게 잘못됐다 또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꾸면 또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그렇지만 국가사업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이고 평가위원은 저희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긍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쉬움이 정말 많고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고용노동부 훈련기간 5년 인증 받으려면 취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전년도 취업률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희 지금 그 HRD 상에는 89.8%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타 훈련기간 대비 되게 높은 취업률인데 혹시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실은 전년도는 코로나 시대였기 때문에 훈련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훈련생이 많지 않다 보니 좀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많이 쓸 수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저희 나름대로는 뭐 334 전략을 쓰기도 하고 그다음 235 전략을 쓰기도 해요. 가령 10명의 훈련생이 들어오면 그 중에 한 50% 정도는 취업 의지가 있는데 물론 접수 상태 때는 본인 취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접수를 해서 훈련을 시작을 하지만 훈련 과정 중에는 좀 본심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또 배워보니 본인이 적성하고 잘 맞지 않아서 직업으로 가져가기는 좀 힘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10명일 때 절대 취업을 안 하실 분 2명, 그 다음에 꼭 하실 분들 5명,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해서 노련한 훈련교사에게 그렇게 구분을 지어서 관리 대상과 중점 관리 대상과 관심을 두지 않아야 될 대상을 구분해서 관리하는 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장기 과정은 이런 매뉴얼대로 진행을 하고요. 단기 과정에 대해서는 또 좀 다른 전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선별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서 혹시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선발 과정에서 저희가 총 15개의 질문 항목을 만들어서 그 질문에 응하고 거기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서 선발을 하는데요. 실은 그렇게 너무 섬세하게 선발을 하다 보니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담하는 직원을 좀 지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로부터 전화도 좀 간혹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선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취업률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그 성과지수 잘못 나와서 이제 훈련기간 인증해서 누락되고 그 뒷감당 누가 합니까? 그래서 실은 구조적으로 모든 책임이 훈련기간에 많이 몰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렇게 유식하지도 똑똑하지고 정책을 뭐 만드는 사람도 아니긴 하지만 좀 훈련기간이 이렇게 젊고 열정 가득한 훈련기간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정책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취업률도 중요하지만 또 그만큼 중요한 게 이게 처음에 훈련생 모집이잖아요. 네. 혹시 강승희 요리실용전문학교는 훈련생 모집이 잘 되고 계신가요? 저희는 현재 뭐 종목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에는 실은 별로 모집률이 많이 좋지는 않았고 한 40%, 50% 정도 됐었고요. 지금은 종목이나 과정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좀 단기 과정의 경우에는 거의 모집률이
90%에서 100% 정도 차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과정은 여전히 모집이 잘 안 돼서 시간표를 올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리고 이제 그 훈련 기간, 신규 훈련 기간 진입이 많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식음료 관련으로는 이 과정을 운영하는 기간이 아주 많기 때문에 모집이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은 정책을 만드는 곳에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저희같이 5년 우수 훈련 기간을 받고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 그래도 조금 모집을 좀 수월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신규 기관이 운영하는 거나 5년 우수 훈련 기관이 운영하는 거나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5년 인증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똑똑하신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조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공간 방문하면서 되게 일반고 위탁이잖아요. 네. 그걸 하면서 되게 어린 학생들이 지금까지 많이 거쳐가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기억에 남는 훈련생들 있으실까요? 네, 훈련생은 많고 실은 어느 선생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여기 배우러 다닐 때도 우수했고 졸업해서도 우수하고 취업도 잘 되고 하는 아이들이 생각나기보다는 여기서는 정말 말썽꾸러기 그렇게 말도 안 들었는데 나이를 먹고 철이 들어서 찾아와서 그때 선생님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했던 친구들, 또 그렇게 했음에도 철이 들어서 성인이 돼서 열심히 해서 좋은 곳에 가서 일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래도 제가 학교 선생도 아닌데 이렇게 날이면 이렇게 가끔 쉬는 날 찾아와서 밥 사주겠다고 카드 먼저 내미는 친구도 있고, 또 제가 학교 스승도 아닌데 스승은 아니라 늘 잊지 않고 찾아와 주는 것도 고맙고, 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제 부모님 상을 당했는데 제 고향이 조금 멀어서 여기서 서울에서는 6시간 정도 걸리는 위치인데 그 아이들이 근무를 마치고 그 밤에 밤기차를 타고 내려와서 문상을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열심히 한 그 마음이 전달됐거니 싶어서 되게 기쁘고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정부 정책 제언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훈련 기간을 운영하시면서 고용노동부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등 직업훈련 정책 수립 및 실행 기간에 대해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희는 작년에 5년 우수 훈련 기간을 받았습니다. 실은 받을 때는 그 몇 년간 성과 지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또 인증평가 앞두고 저희 전체 교직원이 주말도 반납한 채 12시간씩, 18시간씩 몇 주 동안 준비해서 5년 우수 훈련 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받고 나서 해가 이제 바뀌었는데요. 통합심사 과정은 똑같이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해야 되고, 저희 주력 사업인 일반고 위탁훈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또 올 여름에 서류를 넣고 이렇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몇 개월을 기다려서 승인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요, 위탁훈련 과정은 예를 들어서 학교 선배가 하면 좋으면 그 다음 후배에게 소개시키고 또 그 다음 후배에게 소개시키고 이런 연결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가 하고 내년에 안 한다고 하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갑니까? 물론 희망하는 훈련 기간이 많고 승인을 받는 훈련 기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좋겠지만 이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또 그렇게 길어서는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인정을 해주는 5년 우수 훈련 기간을 내주셨으면 과정 운영이나 승인 심사나 이런 것들을 좀 유연하게 해주셨으면 저희가 훈련 기간 운영하기 좀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실은 제 마음속은 늘 사업이라는 게 직업훈련 이후로 사업이라는 게 불안불안해서 뭔가 안정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좀 생각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저희 직원 중에는 4년, 7년 이렇게 운영, 행정 업무를 맡은 직원들하고 제가 회식을 하다가 비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20, 30대 직원들이 생각하는 직업훈련의 비전은
보니 너네가 생각하기에 직업훈련 비전이 좀 어때? 그 직원들은 저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직원들인데요. 한 3초간, 5초간 아무 소리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20, 30대가 느끼는 직업훈련의 비전이 이 상태라면 좀 문제가 있겠다 하는 생각도 제가 기관 운영을 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직원들도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50대가 아닌 20, 30대가 직업훈련을 업무를 하면서 비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승희 학교장님이 생각하시는 강승희 요리 실용전문학교의 미래에 대해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실은 제가 그렇게 뭐 큰 사업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 훈련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만족해하며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잘 배우셔서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 드릴 것이고, 또 그렇게 선순환돼서 훈련이 잘 운영이 돼서 훈련 이런 것들이 좀 안정적으로 되면서 저희 직원들을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연봉을 좀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훈련 기관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5년 인증의 강승희 요리 실용전문학교 강승희 학교장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